성공의 꿈, 한경습관. 성공의 꿈, 한경습관. 성공의 꿈, 한경습관. 한경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가 마련한 특집 2013년을 뛴다 시간입니다. 이 대표 기업들의 경영 계획과 현황 등을 진단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현대 기아차 순서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안세환 IBK 증권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성과는 한마디로 괄목상대한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판매량을 확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해외 공장을 중심으로 한 성과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를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2012년 현대기아차 키워드 정리,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가 지난해 세계 100대 브랜드를 선정했는데요. 현대차는 53위, 기아차는 87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아우디를 제친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시장 최대 판매 기록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2년 연속 100만 대 판매 돌파를 했는데요. 이 두 회사의 판매량은 126만 600대로 미국 진출 이후 최대의 실적을 선보였습니다. 연비 과장 사태와 썬루프 안정성 논란 등 악재 속에서도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과 브라질 공장 준공입니다. 7월에는 현대차 중국 3공장, 9월에는 브라질 공장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데요. 중국 연산 100만 대 시대가 열리고 남미 시장 공략에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로써 정몽구 회장이 비전으로 제시해온 글로벌 생산 전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현대기아차 마지막 키워드는 플래그십 세단 K9입니다. 기아차가 지난해 내놓은 야심작이죠. K9인데요. 이 현대 기아차의 최첨단 기술이 총집약된 플래그십 세단으로 출시 당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포지셔닝과 또 비싼 가격 때문에 만족할 만한 실적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현대 기아차 키워드 정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성과를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김필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성과 중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각 세계 각 시장에서의 퍼센테이지를 상당히 높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 10%, 미국에서 거의 9%에 이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공장 준공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하고 중국 공장인데 사실 이제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의 균형을 맞췄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공장 준공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됐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글로벌 메이커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로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좀 내려주셨는데 이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 안연구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바이 원 겟 원이다. 즉 현대차를 한 대 사면 차를 한 대 더 공짜로 끼워준다는 이야기였죠. 네, 요즘 말하는 1+1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만큼 경쟁사 대비 현대기아차가 브랜드력이나 상품 측면에 있어서 열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2013년 지금에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2005년에 현대기아차 합산 글로벌 판매가 400만 대였는데 2012년에는 700만 대 수준으로 크게 뛰어올랐고요. 이는 도요타, GM, 폭스바겐에 이어서 글로벌 4위 수준으로 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브랜드에서 조사한
브랜드 가치에서는 그 현대기아차가 2008년에 72위에서 2012년에 53위로 19단계나 뛰어 올랐습니다. 이는 글로벌 선두업체로 발돋움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이 지난해 키워드를 살펴보면 말이죠. 이 자동차의 본산인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는지 관련 영상 보신 후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23만 600대가 팔린 현대차의 대표 차종인 소나타입니다. 미국 내 단일 차종 판매 순위 15위에 오르며 한국 자동차의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엘란트라 역시 20만 2천 대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18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들 차량의 선전에 힘입어 현대차는 미국에서 70만 3천 대를 판매하며 8.8%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아차 역시 15만 2,400대가 팔린 옵티마를 앞세워 55만 7,600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들 두 회사의 판매량을 합하면 126만 600대로 2년 연속 100만 대 달성은 물론 미국 진출 이후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차가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실업률 하락, 집값 회복세에다 자동차 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더해지며 13% 정도 성장했습니다. 이 기간 현대기아차 판매량은 11% 늘어난 데 반해 토요타와 혼다는 각각 27%와 24% 증가한 점은 판매량 증가 이면에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 관련 영상 통해서 쭉 살펴보셨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현대기아차의 그 해외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 분명히 좀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3세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숙제였는데 네. 사실 이제 유럽, 중국, 미국에 대한 세 군데의 시장에 대한 그림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제대로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수출 물량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 시장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고요. 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정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물러난다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센티브가 작용을 했습니다. 네. 뭐 부품 문제라든지 또는 뭐 태국의 홍수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있었고 또 센카쿠 열도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인센티브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시작됐다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품질, 가격, 애프터 서비스라는 3대 이 요점을 얼마큼 잘 버무리느냐가 상당히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해외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안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차의 실적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아직 4분기 실적이 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차는 순이익 기준으로 16%, 기아차는 14% 증가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는 10.3%, 그리고 기아차는 7.9% 기록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작년 2012년 실적은 전반적으로 상고하제였습니다. 하반기에 3분기에 파업, 그리고 4분기에 연비 관련 이슈 등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이런 하반기에 부정적인 이슈들이 없었다면 현대차는 11% 이상, 기아차는 9% 이상의 아주 양호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일단 판매량은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시장 점유율이 있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시장 점유율이 한 0.2% 정도 하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시장은 커가는데 증가는 했지만은 다른 타 메이커의 경쟁 메이커가 좀 더 많이 판매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은 사실 노력은 했지만은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반증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실 아까도 진검승부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안 한다면은 굉장히 오래 들어와서는 어려워지지 않냐라는 부분도 반증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해외 점유율에 있어서 현대기아차 분명히 좀 이전에 비해서 양과 질적인 면에서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 현대기아차의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안영군 연구원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현대차는 내수 판매가 전체 판매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해외 판매가 전체 판매의 85%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고성장을 지속을 해왔다는 건데요. 현대기아차의 해외 성장 스토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 성장에서 가격 상승 국면으로 진입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 정책을, 그리고 브라질이나 중국 등 신흥 시장에서는
판매 확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수 시장에서는 뭐 명실공히 독보적인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해외 시장에서도 이 글로벌 시장에 걸맞게 이 위상을 좀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같은 현대 기아차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외국에서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그겁니다. 최근에 2, 3년 사이에 이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들의 주제가 현대차의 경쟁력이 주제입니다. 그 정도로 발빠른 결정과 집중 투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이 내수 시장과 이 내수에서 수출하는 부분들하고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균형을 맞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에 맞는 차종 투입이라든지 또 타메이커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굉장히 붐을 받았던 부분이 FTA거든요.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큰 FTA를 통해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1, 2%라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이러한 삼박자가 잘 맞아가면서 사실 타메이커보다도 앞서가는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건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집중도가 대중차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 차를 통해서 기술력이라든지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앞으로 해결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프리미엄 시장도 좀 선점을 좀 해서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글로벌 경기 불황 또 내수 침체 속에서도 여전히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는 점은 좀 강력할 만한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지난해 중국 3공장 그리고 브라질 공장을 준공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성장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정몽구 회장이 브라질 공장 준공 때 언급했던 발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착공 이후 약 2년간 공장 건설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브라질 자동차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브라질 공장을 준공하면서 남미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안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이 현대기아차에 있어서 브라질 공장, 중국 공장이 주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중국과 브라질은 잠재 성장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올해 100만 대, 그리고 브라질에서 15만 대 정도 판매할 걸로 예상이 되고, 시장 점유율도 꾸준하게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성장하는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 이는 미래 성장을 일정 부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했던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고요. 앞으로 2013년 이후 향후에는 성장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아닌 중국이나 브라질 등의 신흥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가 향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 아주 큰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좀 다지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그만큼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일을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열심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특집 2013년을 뛴다 현대기아차 지금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키워드를 소슬지 캐스터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3년 현대기아차 키워드 정리입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질적 성장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올해 경영 방침을 발표하며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을 자제하는 제값받기 정책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더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741만 대 판매 목표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국내외에서 지난해보다 4% 늘어난 741만 대 판매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됐던 작년에도 판매가 8% 정도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조금은 보수적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내수시장 쟁탈전 점화입니다. 지난해 지진 충격으로 주춤했던 일본차가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 브랜드도 각종 신작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수 시장에서도 수입차 점유율이 2자릿수를 돌파하면서 이 안팎으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대기아차, 올해의 키워드는 엔화 약세와 노사 문제 극복입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90엔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일본 차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현대기아차에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최근 시범 시행 중인 2교대 체제가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또 고질적인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몽구 회장 취임 이후에 누누이 강조해온 것이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인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안영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품질과 브랜드 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품질과 브랜드력의 개선은 그 한 모델의 판매와 ASP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소나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출시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월 평균 판매가 약 2만 대 수준으로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SP도 지금 토요타 대표 모델인 캠리보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이 현대차가 브랜드와 품질이 크게 개선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주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품질 브랜드 혁신의 중심에는 정몽구 회장의 뚝심 경영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김필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현대차가 최근에 2, 3년 사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에는 이 정몽구 회장의 리더십이 존재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분석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강력한 리더십, 특히 오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이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 어떤 명령 체계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화되고요. 또 발빠른 결정력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메이커로 도약할 때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은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시장이 어려울 때 리더십이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몽구 회장의 승부사 기질, 여기서 또 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언론에서도 정몽구 회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시점에 현대기아차에 어떤 것이 필요한 줄 알고 충분히 실행하는 CEO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토요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2007년 이후에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북밸류가 하락을 하고 실적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크게 훼손이 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대기아차는 현재 저성장 국면에서 판매 물량보다는 품질이나 가격 등 질적인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국면에서 회사의 북밸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금을 증가시키고 향후 시장 회복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 대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올해 741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차의 이번 목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만 대 수준이어서 아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증가하는 폭으로는 가장 적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년에 이 세계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많이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이 이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타 메이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메이커의 순위 차원이 굉장히 좀 아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741만 대로 잡은 것은 좀 더 내실화를 기하겠다. 그리고 양적인 부분보다도 질적인 부분들, 또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한 템포 쉬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내실을 다지는 경영을 올해 화두로 가져가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시무식 관련 영상을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시무식. 이 자리에서 정몽구 회장은 질적 성장을 통한 내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와 내수 침체, 미국 연비 과장 논란 등의 악재를 겪은 터라 품질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적으로 성장을 통해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여 이러한 어려운 극복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품질을 통한 브랜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자동차 생산 판매 741만 대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실적보다 4% 증가한 수치인데 지난해 8% 성장을 이룬 것과 비교하면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하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양적 성장을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양적 확대보다는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와 전자제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우수 인재를 집중 육성해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미국 완성차 메이커들의 대대적인 공략도 있었고요. 또 대지진 이후에 주춤했던 일본 완성차 메이커들이 다시금 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차들과의 본격적인 경쟁, 좀 어렵지만은 또 승산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가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가격, 품질, 애프터 서비스, 또 현재에 맞는 차종, 또 현재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이 요새는 또 원고, 엔저 현상이 많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국내 수입차도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미국산 일본차나 미국차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수출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시 미국차, 유럽차 특히 일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점을 얼마큼 잘 살리느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FTA를 통해서 관세 혜택에 대한 부분들은 1%라 하더라도 상당히 가격 경쟁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브라질 같은 제3세계를 얼마큼 공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내수 수출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믹스 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실적 아니겠습니까? 올해 실적 전망 투자자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안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14년 순이익 성장을 현대차는 4% 수준, 그리고 기아차는 1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영업이익률은 현대차가 10.3%, 기아차가 8.6% 수준으로 견조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엔화 약세, 원화 강세, 주간 이교대 등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실적에 대해서 우려 사항들이 많지만 만약에 견조한 수익성이 올해도 지속이 된다면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가 상승이 현대기아차의 실적 상승에 의한 것이었다면 올해는 재평가에 의한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같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고 엔화 약세 등도 있고요. 이런 변수들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일단 올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3% 정도 성장을 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판매 성장은 지금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급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재고 자체가 지금 1.7개월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생산 증가가 판매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양사 공장 출고 계획이 각각 4%, 1% 수준이지만 당사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은데 결국 일본 차의 경쟁 상대인 현대기아차에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요인입니다. 우리가 엔화 약세를 우려하는 이유는 일본 차들이 환율로 차익을 얻으면 이것을 인센티브나 마케팅 비용으로 써서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요. 그러나 지금 일본 차들의 주요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의 공장 가동률이 이미 90% 수준을 넘어왔다는 점, 그리고 인센티브도 과거 수준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차들이 그렇게 크게 가격 인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필수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못지않게 내수 시장에서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앞마당을 잃게 되면 수출도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10%, 올해는 11, 2%까지 높아지면서 국내 수입차가 15만 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더욱이 어려운 부분들은 올해 이 국산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 5가지뿐이 안 되는 수입차가 40가지가 넘습니다. 더욱 어려운 것이 유럽사는 이미 기저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 생산된 일본차나 아니면은 미국차 같은 건 다양화되면서 수입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고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서운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소비자 배려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다시 한번 엔티 현대도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더 아우러서
국내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좀 더 치밀한 전략, 마케팅 전략, 특히 수입차 대비해서 가장 큰 강점이 애프터 서비스 쪽입니다. 부품의 수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공임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큼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국내 내수시장의 수성 공략, 이런 부분들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해외 그 외국 브랜드들 보면은 가격 경쟁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고요. 또 그 AS 센터도 많이 지으면서 그 서비스도 많이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현대기아차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부분, 바로 이 친환경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친환경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연구원님. 네. 일단 친환경차는 지금 글로벌리 보면 뚜렷한 주도차가 나타나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네. 미국은 전기차에 주력을 하고 있고, 유럽은 그 친환경 디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하이브리드 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뭐 하나 뚜렷하게 지금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지금 빠르게 그 팔로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이제 그 현대기아차가 가져가야 될 부분, 친환경차, 뭐 다른 브랜드도 많이 이제 친환경차로 선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차 하게 되면 사실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아직도 수요가 적고요.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입증된 모델이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격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또 소비자의 어떤 어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부분의 특허를 일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독자적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통해서 국산화 시켰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나 연료전지차, 똑같이 원천 기술을 확보를 통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성에 대해서는 향후 5년, 10년 후에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키워드는 현재로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걸 주축으로 해서 좀 더 내연기관차의 가격 경쟁력 또는 예를 들어서 고연비와 이런 걸 추구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친환경차의 전략이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가 거침없이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지, 그 현상과 전망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집 2013년을 뛴다. 오늘은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